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통면 먼저 할게요. 기유생의 기사 월에 개사 일에 무엇이에 난 사람입니다. 일단 개수일간이다, 그죠? 자, 개수일간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느 계절이 사실 더 좋아요? 봄, 여름. 개수가 가장 많이 쓰임이 있을 때가 사실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우리가 봄이잖아요, 그죠? 봄에 우리가 그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 나무가 새순을 키우고 하려면은 그때 물이 가장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한 어떤 구실로 저 개수는 사실은 자기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오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 속에서 내가 지금 물로서 내가 소명을 다 하려면 뭘 키울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행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이 우주상에서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소명이 있는데 나무를 키워야 되는 소명인데 이 사주는 참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름에 지금 키울 나무도 없고, 그죠? 사주 속에서 일단 나무가 없다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사물의 또 물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생극재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신강 신약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개수가 나무 키우는 소명은 안 되지만 그냥 신강 신약으로 그냥 해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지금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조금 봐줘야 돼요. 자, 이 사주는 지금 신강한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대표님. 토국수, 금생수, 수국화, 토국수, 수국화야. 뭐가 많아요? 특징적으로 딱 보면 일단 화가 많죠. 이게 전부 다 불바다잖아요, 그죠? 근데 여름에 불바다죠, 지금. 사오미로 들어가는 계절에 4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에 불바다에 이 개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여름에 물방울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적수오건이라 그래요. 한 물방울이 그냥 햇볕에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한자로 우리가 적수오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적수오건이 돼버리면은 이 자기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내가 일간이 힘이 너무 없잖아, 이 사주는 지금. 4월이라는 어떤 그 계절적인 거에서도 이미 한여름이니까 요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저 물이 금방 증발돼 버리잖아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봄의 물이랑 한겨울의 물이랑 한여름의 물이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밑에 또 깔고 앉은 게 뭐를 깔고 앉았어요? 사화를 깔고 앉았죠, 그죠? 사화를 깔고 앉았는데 이것도 그 더운 글자잖아. 자, 근데 옆에 시는 또 언제야? 오시면은 가장 뜨거운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한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 뜨거운 어떤 여름에 가장 그 중천에 떠 있을 때 저 개수가 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 속에서 이건 전부 다 이제 기신으로 봐야 돼. 항상 끓일 기자, 그죠? 내 사주 속에서 기신도 있고 용신도 있고 희신도 있고 약신도 있어요. 그럼 내 사주 속에서 빨리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병이면 이 병을 고쳐주는 약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이 글자 속에서 어쨌건 8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신이 어떻게 보면은 없는 사주도 간혹 있기는 한데 웬만한 사주는 사실 그 사주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러면은 이 기유라는 글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 얘네들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죠. 이 사라는 글자는 제가 항상 불이라는 글자도 되지만 뭐도 된다 그랬어요. 금도 돼요. 옆에 유가 있거나 축이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화는 불로 가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간다? 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중성이 있다 그랬잖아. 사화라는 글자가 사람의 성향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라는 그걸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기회주의자.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야. 내 줏대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이쪽 상황이 조금 좋아 보이면 어떻게 이쪽 사람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화라는 글자가 제가 그때도 말했 뱀이 혀가 몇 개? 2개라서 말에 약간 이중성도 있다. 말을 잘 뒤바꾼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사화를 잘 쓰면 괜찮은데, 그죠? 사화라는 동물은 사실은
우리가 당사주에서는 저걸 천문으로 봐요. 그 똑똑한 글자란 말이에요, 원래는. 뱀사자를 놓으면 원래 똑똑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 신강한 사람이 만약에 저 사화를 잘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문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처럼 너무 신약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말이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이 항상 사기성이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신강 신약이 자체로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떤 글자를 쓰려고 딱 봤을 때 그죠? 그 작용이 뭐 식신을 쓰든 상관을 쓰든 재성을 쓰든 간에 그 작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조건이 돼야 돼요? 약간 신강한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우리가 식신상관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재성에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을 내가 취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이 신강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늘 그걸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극신약이죠. 얘한테 사실은 아군이 여기 유금 하나 있죠. 유금. 보이시나요? 네. 금생수를 해주는 글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인성이잖아. 그죠? 여기 편인 하나만 내 편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아군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수국화 토국수 재관밖에 없죠. 재관밖에 없잖아. 수국화는 재성이 되고 위에는 전부 다 관성이 되는데 이 재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럼 결국 나를 도와주는 이 유금이 유일한 나의 편이에요. 그죠? 자, 근데 유금을 쓰려고 보니까 전부 어디에 가로막혀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도 가로막혀 있고 여기도 가로막혀 있고 여기도 가로막혀 있는 격인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걸 받는 게 아니구나. 잘못 받고 토생금을 받네. 그죠? 토생금을 받고 토생금을 받고 그죠? 화급금이니까 위에 토생 이 기토들한테는 그래도 생을 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 저 유금이 조금 힘이 있다고 봐줘야 되는 거야. 이게 유금이라는 글자가 나한테는 금생수를 해주는 글자인데 그럼 나를 도와주는 이 글자가 힘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힘이 있냐를 봤는데 위에서 토생금을 해주는 글자들이죠. 그러면 이 유금을 좀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 그리고 이제 요 사유를 한번 보시면은 사유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합을 하고 있죠. 사유합? 금이죠. 그러면 이 전체가 나한테는 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금이 돼서 이 나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금생수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극신약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 얘네들 때문에 살짝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는 구조는 돼 있죠. 그래서 극신약은 좀 면한 사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이 글자 속에서 이 사화들하고 오화는 나한테는 항상 병이 되고 이 무토도 나한테는 무게 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합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화를 만들어내죠. 그럼 나한테 병인 화가 또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럼 저 무게화도 무토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써먹을 게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이 기토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편관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편관을 쓰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겠어요? 월간에 이렇게 편관을 쓰는 사람은 과격해요. 자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우리가 편관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강한 직업을 뜻하는 글자도 되고 약간의 폭력성도 되고 그래서 성격이 있다는 얘기. 남자치고 가끔 우리가 주먹 쓰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한테도 손찌검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소지도 좀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월간의 편관은 내가 어릴 때 꿈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어릴 때 내가 꿈은 크게 꾼 사람이다. 근데 뭐 어릴 때 다 꿈은 다 크게 꿨지 않나?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어릴 때 내가 그래도 뭘 해보려고 나온 사람인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전부 다 나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죄를 보고 사는 사람인데 이 죄가 뜻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왜? 내 힘이 약하잖아 아직은. 내 힘도 약하고 이 죄를 먹기에는 너무너무 커. 이 죄들이. 내한테 맞는 죄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화 한 개 정도 들어왔으면 이 개수가 저 죄를 잘 먹겠어 안 먹겠어요? 낼름 집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게 전부 다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화는 일로도 갔다가 일로도 갔다가 하는 글자예요. 얘는 믿으면 안 되는 글자야.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는 사유로 갔겠죠. 왜냐면 우리가 반을 딱 나눠서 본다면 항상 제가 여기는 내 어릴 때 중년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중말년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사화라는 글자 어릴 때는 나한테 그것도 힘이 됐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56세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유금을 쓸 수 있어 못 써요? 못 써요. 금생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여때 모습은 그래도 어릴 때 모습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지금 수국화, 토국수 되고 있죠. 그럼 저 사람 지금 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모습은 굉장히 힘들어 보여.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도 직장이라도 이 기토 직장이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기토가 그래도 쓸만하다 그랬잖아요. 토생금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기토는 습토죠. 네. 무토는 건토가 되는 거고 네. 기토는 습토예요. 네. 그러면 이 개수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습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줘야 되잖아, 그죠? 좀 축축한 글자가 들어와줘야지 저 개수가 숨을 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기토가 두 개나 있으니까 어떻게? 그나마 조금 힘이 된 거예요. 조구는 돼줬으니까, 그지? 근데 이 중말년으로 갈수록 이 무토가 지금 나를 또 잡아버렸고, 저 무토가 나를 좋게 잡으면 괜찮죠. 우리가 합이라는 게 합을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받죠. 근데 저 무토가 지금 힘을 받아 못 받아, 저 개수한테는? 못 받아. 무게 화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무토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결국은 그러면은 말년으로 갈수록 여기서 지금 바라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운에 이제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운을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 초년에 내가 30대까지는 인묘진으로 왔어요. 그래도 이때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었다, 그죠? 왜? 인묘가 들어왔죠. 그러면 저 물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 그래서 나무가 들어와주면은 키울 나무가 들어와주면 내가 할 일이 생기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인목도 키우고 싶고 묘목도 키우고 싶으니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 당신은 좋아하네. 그래도 진토라. 어릴 때만 잠깐 유복했던 거야, 이 사람이. 언제까지? 13살까지. 근데 요때는 그래도 인묘가 들어와서 할 일은 있는데 이 병정화를 달고 왔기 때문에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아 또. 그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 학년기운에 제가 상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관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안 해요. 학년기, 우리가 이제 정말 공부해야 되는 학년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가 보통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 때는 남자나 여자나 사실 상관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운이 들어올 때 공부를 하겠어요? 학생들이? 인성운이 들어오거나 관운이 들어오거나 관성이 들어오거나, 그죠? 이런 관인이 들어와 줘야지만이 요때 내가 공부를 합니다. 그게 용신이든 용신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성운이나 관성운이 들어와야만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상관운이 들어왔죠. 이렇게 인묘로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럼 저 사람이 어릴 때 공부를 했냐 이거지. 공부 잘 못했을 거예요. 공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봐봐, 답이 이제 나왔잖아, 그죠? 내가 어릴 때 공부 안 했는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사실 써먹기가, 그러니까 조직 생활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그런 생활을 해서 잘 써먹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죠. 조직을 들어가도 어떤 조직입니까? 이 사람은 기유나 기사 조직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기유라는 이 나한테 어떤 직장도 되는데 이 직장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닥 좋은 글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기사도 그래. 기사도 그닥 좋은 직장은 아니야. 왜냐면 여기 내가 일단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쉽지 않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그죠? 근데 여기 또 지금 뭐 경진이라든가 뭐 병술이라든가 이런 백호 글자나 괴강 글자가 번듯하게 있었으면 그래도 내 학벌에 비해서 어떻게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공부 안 한 거에 비해서 그냥 자기 수준대로 들어간 거야. 하지만 이 기토가 어쨌거나 나한테는 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좀 했다.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은 좀 했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을축대운에 오면은 식신운이 오죠. 자, 남자는 식신운이 오거나 상관운이 오면은 직장을 깨요. 직장을 나와.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다면은 직장을 나올 확률이 거의 90%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 구조로 본다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조건은 제가 늘 말하지만 식재관을 잘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조건이 뭐다? 항상 신강해야 된다. 신강에 조건이 돼 있을 때 내가 식신을 상관을 쓰거나 재성을 쓰거나 관성을 쓰거나 이 식재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돈을 잘 벌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식재관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못 된다는 얘기지. 왜?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신약한 구조에서는 뭐가 좋다? 사실 직장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내 생긴 그 왁구대로 산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직장을 다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을축대운에 딱 들어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식신운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직장을 깨는 거야. 왜 직장을 깨는 건지 알겠어요? 식상운이 내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을축대운에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대운에 이 사람이 직장을 나왔고 사실 이 사람한테 무슨 끈기라든가 인내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 우리가 이 사실 구조 자체가 직장 다니는 구조면 그거를 내가 식신운이 오거나 상관운이 와도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있나 없나 봐야 돼. 인내력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 이성적인 힘은 제가 늘 말하지만 금수가 이성적인 힘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근데 내 사주에 지금 뭐만 있어요? 불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욱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확 집어던지고 직설적이고 내 성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눌러주는 금수의 기운, 이성적인 힘이잖아 이게. 이성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상운이 와버리잖아요. 그럼 100% 자기 성질대로 해버린다고. 그럼 이때 뛰쳐나오지. 자, 이때 뛰쳐나오고 자기 걸 하려고 이제 이 가분이 또 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자, 요맘때 나와서 제가 봤을 때 을축대운 말기에 나와서 갑대운이 시작하는 요 시점 44살쯤에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대운 속에 항상 갑이라는 글자 보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가 갑이라야 돼. 내가 갑이라는 건 뭡니까? 대장으로 돼야 되고 내가 오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내가 오너가 되려면 내 장사 해야 되겠잖아. 그렇다 이 사람이 뭐 큰 사업체를 벌릴 정도로 아주 사주가 좋냐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 하겠어? 결국은 개인 장사야. 내 장사를 하는 바람 이제 그런 구조인데, 자 그러면 간목 요 대운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축대운 마지막에 그만두고 갑대운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자기 걸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남자들은 이 갑대운이 오는 게 저때 잘 봐야 돼. 내가 나가면 내가 갑이 될 것 같고 내가 다 호령할 것 같고 하지만은 이런 구조는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상담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참으십시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저런 사람이 오면 만약에. 그래도 결국은 못 참.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을 들으려면 또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번에 그 오셨던 그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잘 그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사람 성향 따라 다르고 나를 눌러주는 이 어떤 이성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니까 구조상.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말만 해주고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주기는 해줘야 돼. 자, 근데 갑이 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 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해자축으로 오니까 이 사람이 뭔가 조언은 조금 되는 느낌은 들어요. 그죠? 너무 더운 사람이 너무 사주가 덥잖아 지금. 뜨거운데 자수라는 글자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은 든다. 그죠? 그러면 아주 사업이 안 됐다고는 못 보겠다. 요 대운에는. 요때 언제든지 혹시 아실까요? 요때 조금 잘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번다. 이 사람은 근데 일단 그거부터 봐야 되겠다. 자, 그럼 이 사람 자기 거를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거부터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글자가 뭐예요? 아까 여기서 금이었죠. 그럼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금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괜찮은 겁니다. 쇠붙임 만지는 쪽, 뭐 유리 만지는 쪽, 뭐 우리가 이제 금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글자는 다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사업하는지 아실까? 인테리어. 인테리어? 건. 아, 인테리어 건축, 그런 거. 설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이렇게 환하고 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보면 인테리어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울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그 기계도 기계란다. 참 쇠붙이에 관련된 것도 금속성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긴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뭐예요? 다 종합적인 네. 오행이 다 들어가야 돼 사실. 집 한 채 짓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무도 들어가고 쇠붙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금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도 인테리어도 잘 맞죠. 근데 좀 약할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글자를 내가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딱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그치 그 안에 이제 다른 것도 물론 인테리어라는 일 자체가 다른 것도 들어가긴 하지 그죠. 금도 들어가고 뭐 목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토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쓰는 거는 맞다 이거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환하게 만들어 주잖아 그죠. 그래서 사주 속에서 일단 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환한 사람들은요. 남의 어떤 집을 꾸며주든 우리가 여자들 같으면 이 옷 스타일을 꾸며주든 뭔가 환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어두운 글자보다는 이 사람들 지금 밝은 글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밝게 꾸며주는 일을 하는데 집을 꾸며주는 그들 인테리어를 하는 게 본인 사주는 일단 잘 맞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돈이 되냐 안 되냐잖아 그죠? 돈이 되는 게 사실 이 자대운에 와서는 조금 낫다 이거지. 자수가 들어와 주면은 어쨌거나 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좀 조언을 시켜주고 있잖아 그죠? 좀 시원한 느낌은 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가 만약에 나무를 키우는 사주로 봤으면 이 겨울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사주에 지금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해자축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는 얘기고 만약 이 사주에 간목이 있던 을목이 있으면은 이 해자축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겨울로 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갑을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재화로 강한 거는 눌러주고 모자란 거는 보충해주는 그런 용도로 본다면은 해자축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요 자술 때 조금 돈을 벌었을 것 같고 지금 56세면 지금 개해대운에 와 있다 그죠? 자 개해대운은 어떻게 보입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사해충으로 이 내 월지를 충해주고 있죠 그죠? 사해충 사해충이 들어와 있는데 저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사람은 이 대운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니까 이 대운에 뭔가 변동을 해야 돼.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나이쯤에 와서 월지를 충할 때 이 사해충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하거든 일을 멈추거나 접거나 이런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돼요. 자, 이 사람한테는 지금 개수 입장에서 보면 개가 또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이때 내가 어떤 비즈니스 상의 어떤 파트너를 새로 만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동업을 한다는 개념도 되고, 그죠? 이게 변수가 생기는데 어떤 변수냐 이거지. 그걸 읽어주려고 하면은,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언제부터? 54세 때부터. 지금 56세니까 이분 아직도 혼자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이 대운부터 54세 때부터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수가 나한테는 비견이잖아요. 그죠? 비견은 나한테 뭡니까? 밖에 나오면은 사업적인 파트너, 동업자, 뭐 친구라는 개념도 되지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는 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53세까지는 본인 혼자 하다가 혼자 하다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자수가 좋다고 해도 10년 동안 계속 좋을 수는 없어. 그러면 그 안 좋은 운에 이 사람이 다시 사회충을 맞기 때문에 월지충을 하고 있는 요 대운에 와서 뭔가 변수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변수가 본인 거보다는 이제 같이 하는 구도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근데 같이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저 신약한 사주들은요, 동업을 하면은 사실 내게 잘 안 돼. 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더 작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동업자한테 다 들어가게 되는 구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도 사실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데 왜? 사실 저 동업자가 없었으면 내가 동업자가 좋을 줄 알고 이 사람은 잡은 거야 사실은. 그죠? 개수가 또 오니까 당연히 나한테는 도움 될 줄 알고 아,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네.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 돈이라는 글자가 자, 이 사람한테 지금 무게를 잡고 있었던 글자가 있죠. 자, 이 무토가 나한테는 말년에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도 되고 여자도 되고 또 내가 말년에 사업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게가, 이 무토가 이 개수가 들어오면 얘가 이걸 잡아먹는다고. 그럼 결국은 내 돈도 얘가 잡아가는 경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가 다 먹고 갈 수도 있다. 그런 구조도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모르니까 조금 답답하네, 그죠?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 볼 줄 알면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은 요 대운에도 어쨌거나 나한테는 이 무토가 좋은 역할을 안 했잖아. 이 무게로 잡아놓고 나를 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제 또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를 이제 놓기나 했겠다, 그죠? 이 대운이 들어오면은 무게화를 얘랑 합을 하다가 이 개수가 들어오면 얘랑 합을 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이 무토가 나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거는 나를 여태까지 덥게 해주고 무게화를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는 구조였는데 나와버렸으니까 어떻게 마음은 편해졌어. 마음은 편해졌는데 이 개가 또 얘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토 입장에서는 얘가 전부 돈이잖아요. 무토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럼 얘가 얘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동업하면 돼, 안 돼, 저런 사람은? 동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업 구조로 가서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지는 어떤 약간 그런 구조 속에 있다. 하지만 돈은 보죠. 왜? 이 수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는 조언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은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은데 얘가 다 가져간다니까. 동업자가 가져가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큰 돈 벌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 계산은 제가 쌍미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중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토도 들어가 있고 경금도 들어가 있고 병화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정관이 되고 이거 정인이 되고 정제가 돼요. 그죠? 삼정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쌍미격이 아름다운 구조라고 했는데 제가 쌍미격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저 정인, 정관, 정제를 다 써먹으려면은 조건이 신강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제가 쌍미격을 놔도 내가 신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걸 다 못 먹어요. 정인도 못 쓰고 정관도 못 쓰고 정제도 못 써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약하다 보니까 어릴 때 공부도 안 됐잖아. 정인을 원래 잘 쓰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도 안 됐지? 정관을 잘 썼냐 하면은 여기 지금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빨리 때려쳤단 말이야 또. 그리고 정제도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만지라고 하니까 이 구조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죄다 신약돼 있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신약해지는 케이스도 되잖아, 그죠? 그럼 저 죄를 먹나? 못 먹지. 그래서 아무리 개사의 어떤 제가 상믿게 귀한 일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나도 못 취하는 거야 지금 구조가. 이분 부인도 없죠. 없어요. 없죠. 이 정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 밑에 깔고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이 못 먹는다니까. 이렇게 되면 부인하고 관계도 안 좋아. 내 마누라도 없는 거야. 직장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공부도 안 됐고. 제가 쌍미김 넣고는 참 안 좋은 사주네. 너무 극신약해서 그래. 그렇게 되니까 자,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좋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마음은 좀 편해지는 구도로 가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신약해서 저 죄를 먹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이게 생극재화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상으로 본다면 이 사주에 나무가 만약에 있어줬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이 사주가 지금 나빠야 돼. 더 나빠야 돼요. 근데 나무가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물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생극재화로 해석을 해주면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약간의 물귀인이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조금 편해지긴 하지만 생각만큼 돈을 못 먹는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돈이 안 든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부인 자리도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벌써 이혼을 했었어요. 그죠? 네. 이때 했나 보다. 을축대원 마지막 이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때 모든 게 깨진 거야, 이 사람은. 직장도 이때 좀 깨졌을 거고, 부인도 이때 좀 깨졌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부인 자리를 어디로 봐주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30 전에 결혼했을까요? 30 넘지는 않았죠. 늦게 결혼한 케이스는 아닌 거야. 애가 30대 정도 됐으니까 30 됐으면 30 정도 30? 30이네. 건강 보자. 20대 있겠죠? 그죠? 30 넘은 것 진짜 같은데. 잘해. 너무 됐나? 아, 그리고 이게 기사가 여자다, 내 여자다. 그러니까요. 예, 이 기사가 내 부인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사중에 있는 병화가 내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병화가 지금 이 둘이 뭘 하고 있어요? 형을 하고 있는 거야, 형.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글자들끼리는 형을 한다 그랬어, 그죠? 네. 사사, 오, 진진, 해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깨지는 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도 벌써 깨진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혼자인가요? 아직 재혼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재혼을 할 수 있을까도 한번 봐주면 좋겠죠, 그죠? 이 사람이 재혼을 한다면 저 모호 여자잖아. 그죠? 이게 모호가 내 마지막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저 모호 여자는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좋아 보여요, 선생님? 눈만 뻐끔뻐끔하시고 이시하시고 어때 보여요? 무호가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이게? 안 좋잖아. 개사 입장에서 아까 그랬잖아. 이 무토가 개수하고 지금 합을 하면서 화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동업자도 된다 그랬잖아요. 동업자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됐는데 이게 만약 여자로 본다면 여자도 도움이 안 돼. 무게화로 나를 또 덥게 만드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무양인의 여자라서 한 성격 하는 여자네, 그죠? 한 성격 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분은 만약 이런 것도 되죠. 대운을 보니까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은 이 나이에 그냥 늦게라도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가 이 돈을 다 갖고 가는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개수가 뭐예요? 돈이죠. 토국수니까, 그죠? 그럼 이 여자가 이 돈을 다 갖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저 여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년에 만나는 여자는 제가 봤을 때 돈만 갖고 그냥 날라버릴 수도 있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 무게화로 나를 스트레스 주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고 둘 다 이렇게 뜨거워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뜨거우면은 한쪽은 좀 시원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뜨겁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조는 집에 들어가면 어떻다 항상 집에 들어가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우리가 집안에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안에만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대표님?
뜨거운 글자들만 있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글자가 사가 있으면 옆에 뭐 신이 있거나 뭐 해수가 있거나 시원한 글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 줘야지 내가 집에 들어가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뜨거운 글자들만 있고 전부 다 그러면 해, 자, 뭐, 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 이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재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 여기는 또 냉골이잖아. 너무 차갑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도 너무 집에 들어가 차가우면 집이 있어 없어요? 그것도 바깥으로 돌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집에 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열받는 일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저렇게 되면은 부부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여자가 와도 사실 안 돼. 이게 여기가 오가 아니고 만약에 해였으면은 어때요? 뭐 무자였다 만약에 여기가 그죠? 이러면 어때? 좀 나아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러면은 뜨거운 사람이 옆에 시원한 여자가 옆에 있어 주니까 어때요? 화기도 가라앉혀주고 내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가라앉혀주고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 이게 사주는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글자를 분석하는 거는 맞는데 연상을 잘 할 줄 있어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보면은 느낌이라는 게 딱 오지 않아요? 저는 사주를 항상 그렇게 풀거든요. 이 뜨거운 느낌에 저 자수가 얼마나 시원할까? 그러면 사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다니까 저렇게 되면 빨리. 근데 여기 오가 되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봐도 스트레스 받는 거는 똑같잖아 지금. 이 바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또 스트레스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주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저분이 여자고 그 집에 들어 이 밑에 보니까 해자나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라도 그건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받는 구조는 똑같이 사람인데 그러면은 남녀가 틀리면 또 바뀌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우리가 간지를 나누잖아 항상 그죠? 그럼 이 천간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대외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을 때 내 모습이야. 근데 이 밑에 구조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여자 사주가 됐든 남자 사주가 됐든 간에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구조잖아. 집에 들어오면 똑같이 받는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여자도 바람 나는 거지. 집에 들어가면 맨날 스트레스 주는 남편밖에 없는데 바깥으로 안 돌고 싶겠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혼자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본 거잖아요. 그죠? 가정을 해봐도 저 사람은 나중에 여자를 만나면 그렇다 이거야. 사는 모습이 안 바뀌어집니다. 참 글자 하나에 굉장히 야속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여자 만나갖고 이 개수 그나마 돈 좀 있는 거 이거 홀라당 들고 날아갈 수도 있어. 그 얘기 꼭 해주세요. 언제 만났을 때? 지금 딱 이 대운이잖아. 그럼 지금 만나는 여자분이 있을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세운도 한번 또 읽어봐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자 갑진년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원래 또 하던 일 또 뭘 치우네. 또 하는 것 같아. 응? 뭘 또 한다고? 또 한다고 하는 거 들었어요? 또 하게 생겼어 지금. 왜? 이 개수들은 원래 전부 다 상관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개수일관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상관운이잖아. 그럼 상관운이 들어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 하던 일을 멈춘다 그랬잖아요. 멈추고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돼. 근데 잘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힘들지 않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기토를 잘 쓰는 사람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사주 속에 있는 글자만 본다면 이 기토가 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간목이 어떻게 됐어요? 갑기? 합으로 잡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원래 뭐가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일을 벌려봐야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찰나지망운들은 찰나지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찰나지망이 진사하고 수레죠. 그죠?
그래서 내 일지에 살을 놓든 해를 놓든 진을 놓든 살을 놓든 이 사람들은 원래 전부 다 찰나지망운에 다 걸려 있어요. 찰나지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표님? 하늘 천자 거물 낮자예요. 이 필라자도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물을 딱 펼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죠? 천라지망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천라지망운이 내 사주 요 일지에 진이나 사, 술이나 해 이게 다 해당돼.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나밖에 없네, 그죠? 우리 선생님이 해구나. 네. 기회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원래 뭐가 왔어요? 진년이 진. 오잖아요. 지네. 그러니까 진해로 그죠? 또 라망이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글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매사 좀 조심해야 돼요. 바깥 일은 잘 안 돼요. 그게 어떤 일이었든 간에. 그래서 천라지망운에 제가 여태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장 저는 안 좋았던 게 해년이야, 해년. 저는 해년만 되면 힘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을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라지망운에 걸리고 해해 또 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해년만 되면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그렇게 자중을 하고 이 공부를 해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해년이 오면 그때 좀 나을는지 모르겠는데 저 해년만 오면 그렇게 시끄럽더라고. 누구하고 싸우든가 아니면 경찰서 갈 일 생기든가 그 하여튼 그 사건 사고가 많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을기인이 있어서 힘들다가도 이렇게 누가 도와줘요. 그럴 때 제가 천라지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을기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천라지망을 갖고 있는 내 일지에 이렇게 진사수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천을기인이 없잖아요. 저 천라지망운에 진짜 감옥을 가요. 많이 갑니다. 경찰서 갈 일도 많고 돈 떼이는 일도 많고 서로 시비수 붙어가고 경찰서 갈 일이 많다니까요. 근데 천라지망이 있으면 그게 해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또 살아봐도 그 천을기인이 하나 있는 게 정말 이런 라망운이 올 때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만큼 찾다가도 가라앉게 누가 만들어줘.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딱 멈추게 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제가 참 그 우리 신설 중에서는 천을기인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실생활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자 라망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는 이상은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이 공부한 이상은 어떻게 돼? 이런 운이 오면은 진사운이 오거나 술래운이 올 때는 어땠다? 무조건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특히 투자 안 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근데 그 딱 하나 좋은 게 있다고 했잖아 아까. 철기. 아니. 만약에 이렇게 진년이 오는 사람, 진년이 해가 왔는데 여기 만약에 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라망은 맞는데 뭐가요? 기문이죠, 기문. 네. 그래서 여가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 공부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올 때는 우리가 라망 운이 올 때는요 다른 건 다 치우고 뭐 해야 된다? 오로지 수성하고 내 몸을 잘 지키고 그죠? 마음을 잘 다듬으면서 뭘 해라? 공부해라. 특히 진의 기문이 만약에 밑에 해를 깔고 있는 우리 선생님처럼 그죠? 이럴 때 진년이 오면은 공부는 너무너무 잘 돼요.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공부 외에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사라망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갑진년에 저 갑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내가 또 때려치우고 내 일을 접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일을 안 접어야 되겠죠, 뭐지? 이럴 때는 접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 다른 걸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니까. 이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야. 네,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미 했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불을 보듯 뻔하다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시작 안 했으면 얘기해 드리라는 얘기지. 하시면 안 된다. 내년까지는 참으셔야 된다. 이게 내년까지 가거든. 내년에 사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사형으로 전부 다 형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네. 그러면 내년에 무슨 일이 사건이 분명히 생긴다. 뭘로? 돈 문제로. 수국하니까. 그죠? 개수 입장에 사가 이게 재니까. 그죠? 돈 문제로 저 사람은 내년에 뭔가 경찰서가 일이 생기거나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올해는 그닥. 그리고 내 일이 묶였을 때는 저 기토가 또 간목을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야. 간목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 내 사주 속에서 갑을 잘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사주에 기토 있는 사람들은 베린 거야, 원래. 전부 저 기토가 다 잡아버리는.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신금일간인데 만약에. 그죠? 이 사람이 옆에 이렇게 기토가 있어. 원래 신금들은 그 간목을 굉장히 좋아하죠. 간목이 나한테는 돈도 되고 이거 완전 편재 같은 돈이거든. 그러면 원래 돈 들은 줄 알고 좋아했어. 돈 많이 벌 거라 좋아했어. 근데 옆에 기토가 딱 붙어 있어, 만약에. 근데 이 기토가 이 간목을 다 잡아버렸네? 이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야. 그래서 저 원래 간목 쓰는 사람한테는 내 사주에 기토가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갑기합이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갑기합으로 묶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안 좋네요. 기호생이니까. 이제 선생님은 내 자신이 묶이는 거잖아. 내가 내 일간이 기토니까. 그죠? 그럼 간목 올 때 어떻게 묶이는 거는 맞는데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묶여봐야 그닥 뭐 큰 피해는 없어. 그렇잖아. 기후 일주잖아, 선생님이. 그치? 그러면은 간목이 오면 이게 나를 묶는 거는 맞아. 그러면 원래는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돌아다니는 여자 같았으면 어떻게 돼? 원래 묶여가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지만 이런 건 있겠지. 간목이 누굽니까? 나한테는? 남편이죠. 남편이 나를 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남편이 계속 나랑 놀자 그러고 어디 못 가게 자꾸 잡고 그런 현상은 좀 생기겠지. 남편은 원래 되게 예뻐하시겠네. 이 나이는 예뻐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50 넘어가면은 사실 남편이 이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귀찮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를 귀찮게 한다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구속이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만약에 기토일간이 뭐 취업생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취업생들한테는 좋지. 왜?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직장이 들어오잖아. 정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직장운이 들어오는 거는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다. 저럴 때 하고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처럼 저 신금일간처럼, 그죠? 내가 쟤를 잘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신미일fun데 이 신금이 간목을 잘 쓰려고 원래 이게 돈으로 보이고 이거 뭐 하면 될 것 같아 막 재성이 들어오는 이게 신금한테 간목은요 거의 편제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신금한테 편제는 을목이잖아. 을목보다는 간목을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은 원래 간목 들어서 돈 될 것 같고 뭘 하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기토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다 버리는 거라니까.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궁금하신 거 이제. 여긴 자식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죠? 저 무호가 자식 내 말년의 모습도 되고 자식도 되는 건데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사기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 무가 나한테는 자식 자리도 되잖아. 그죠? 그럼 이 개수를 다 가져간다는 거, 돈을 이 무토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자식이 홀라당 가져가서 내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식도 크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고 그럼 저 사람 뭘 보고 살아야 되나? 뭘 보고 살까요? 응?
조금 답답한 구조는 맞네. 여기는 지금 사가 나한테 전부 다 천을귀인이죠. 네. 그래도 천을귀인이 하나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천을귀인은 제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개만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 그 혜택을, 그 덕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2개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천을귀인 도움을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아, 저렇게 되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2개 이상에서. 아무 혜택이 없는 거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더 좋은 줄 알았어. 아니야. 천을귀인은 그래서 무조건 1개. 그리고 항상 공엽되어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죠. 숨어 있는 귀인. 일과 시에 여기 숨어 있는 거. 그게 공엽귀인이라 그랬어, 그죠? 그런 귀인은 참 좋은 글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다? 둘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닥 나한테 천을귀인 역할도 나한테 좀 못해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대운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임술대운 왔을 때 64세. 임술 대운이 오면은 개수들은 임술을 보잖아요. 조금 더 힘든가? 내가 이 임수 따라 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거 완전히 버리고 여기 누구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거야. 다시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거야. 이때가 몇 살인가 그러면? 64세. 64세. 네. 저 때는 그냥 다 이제 말아 드시고 여기 가서 좀 말아 드시고 그지? 요 대운에 가서는 남 밑에 가 있어야 돼. 왜? 개수는 임수를 만나면 이 시냇물이 큰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냇물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 바다로 가잖아요. 아, 그럼 그래서 내가 흘러가서 결국 이 임수한테 가야 된다니까. 네. 그럼 내가 1인자가 아니라 여기가 임수가 1인자야. 그럼 난 여기 1인자 밑에 들어가서 내가 2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오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술 타고 또 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요 해자가 그나마 좀 낫다니까. 내 사주상 조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때는 그래도 내가 뭔 일을 하든 간에 조금은 벌어요. 물론 이게 날아가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사기 당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 건조해요. 완전 술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창고라 그랬죠. 불창고. 야 여기 이 사람이 만약에 불창고가 오면은 여기 완전 그 불난데다가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무사마 술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있을까 한번 보면 저는 건강이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저러면은 저 개수가 있잖아요. 말라버렸다. 다 날아가 버려. 저 물 한 점 있는 게 이게 이 사람 이게 내 모습인데 이때는 좀 문제가 있다. 위험해. 수명이 다쳐오니까. 수명이 그러니까 저런 사주는 조금 단명 사주예요, 사실은. 좀 심각하지. 근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그 해년에도 문제 되지 않을까? 해년의 병원년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돼야 문제죠. 안 돼요. 더 병호 문제죠. 정리. 네. 그죠? 정리. 이게 정화가 더 안 좋아. 전개충으로 또 날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해도 잘 넘어가야 돼, 사실은요. 그죠. 저렇게 너무 극신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제가 극신약한 사주들은 종을 하면 돼. 종을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쫓아가는데 큰 세력을 아니라 쫓아가면 돼. 그럼 여기서 큰 세력이 뭐예요? 불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불로 쫓아가지도 못해. 왜? 이 기후 때문에. 여기서 금생수 한다고 깜짝깜짝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을 못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을 해버리면 사실 삶이 굉장히 편해요. 내가 다른 세력에 쫓아 묻어서 내가 그냥 거기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종제격, 종합격, 종살격 또 뭐 있지? 이 종으로 쫓아가는 게 다 있잖아, 그죠? 종살, 종제, 종아. 그러니까 큰 세력으로 쫓아가서 살면은 괜찮은데 이 사주는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뭘로 살아야 된다? 극신약으로 살아야 돼요. 아주 극하게 신약한 사주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병호 정미 이런 해운이 오잖아요. 내년에 을사 다음에 병호 정미로 가면은 이 사주가 진짜 이 가기까지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너무 뜨겁잖아, 그죠?
자, 저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겠어? 저 개수가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럼 개수가 적수오건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한 점 물이 다 날아가 버리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산화돼 버리는 거야. 그럼 저 개수가 말라버리는 데서 오는 증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은 개수는 어디예요? 생식기, 신장, 방광 그런 쪽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전립선 암이 생긴다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방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개수는 그리고 호르몬도 되죠. 우리 몸속에 흐르는 모든 호르몬에 어떤 이상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염증 질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염증이 항상 잘 생겨. 그럼 이 물이 제일 지금 빨리 없어지니까 지금 그죠? 문제가 되지.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신장, 방광 이런 쪽으로 전부 생식기 쪽으로 전부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또 안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불이 너무 강해졌을 때 이 금도 녹아. 그죠? 이 사람한테 금은 뭐예요? 이빨, 치아, 뭐 골격, 뼈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다 녹아내리는 거지. 이 물이 말라버리고 이 금이 녹아내리는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금이 녹아내린다는 거는 호흡기 폐도 돼요. 그 폐가 녹는 거야. 그럼 폐렴으로 시작해갖고 생기는 모든 병들 있죠. 그죠? 거기에서도 문제가 100% 생깁니다. 이 사람은. 병호 정민연에 가면. 병호보다 정미가 더 안 좋아요. 병호는 좀 그래도 해잖아. 빛이잖아. 근데 이게 정화는 뭐예요? 뜨거운 진짜 용광로 같은 불이란 말이야. 그럼 완전 다 날려버리죠. 개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렇게 딸랑딸랑하게 그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임술대원 넘어가기 전에 어쨌거나 내분연인 병호 정미년을 잘 넘어가야 된다. 잘 넘어가고 보면은 임술로 넘어가셨는데 임술대원이 또 5년이나 미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웃. 쉽지 않아요. 그때 가서는. 왜? 대운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화고 속에 있잖아요. 이미 술이라는 화고 속에 있기 때문에 저 개수 못 살아남아. 근데 지금은 그나마 개해 대운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이가 좀 아직은 젊잖아. 그러니까 이때 병호 정미를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때 넘어오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 화고 속에 있는 저 물은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수도하러 가야 돼. 수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산으로 가야 돼요. 저 바닷가로 가야 돼요.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은데 바다로 가야지. 나무가 많으면 다시 목생활을 시키기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수도하러 가더라도 바닷가 쪽에 있는 절에 가서 수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살면은 정말 우리가 그 TV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그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 이 임술 대원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살 수 있다. 자, 질문 있어요? 없으실까요? 여기까지 할게요.